안녕하세요. 맥머니 한재웅 파트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 CES 2022라는 행사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데요.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LG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바로 이 SK그룹. SK그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K그룹은 이번 CES 2022 행사에서 SK ICT 연합 출범 소식을 전해왔어요. SK스퀘어 그리고 SK텔레콤, SK하이닉스로 이어진 이 연합은 1조 원 정도의 규모, 1조 원 엄청 큰 돈이죠.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반도체,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 오른쪽에 이 사피온입니다. 이 연합은 우선 총 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 이 사피온을 설립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2017년부터 AI 반도체 개발을 준비를 했고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피온 아메리카의 지분도 가장 큰 62.5%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피온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사피온은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도 상당히 많은 활용처가 있겠지만 이 사피온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예요. 그러면 왜 SK그룹이 데이터 센터에 먼저 집중을 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세부적인 이유를 살짝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자료 먼저 볼게요. 비정형 데이터 사용량 추이인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뭐 동영상이나 오디오 그리고 사진 같은 텍스트를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다들 예전보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많이 보잖아요. 이와 관련된 데이터 사용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오른쪽 자료인 국가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 이용률은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이 거의 고착화가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사용량과 인터넷 이용률 역시 더욱 증가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가 필요한 것이고, 글로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왜 AI 반도체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먼저 좌측의 그림 먼저 볼게요. 바로 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 위의 그림처럼 데이터들이 텍스트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위주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이미지와 영상이 그야말로 넘쳐 흐르고 있죠.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영상이 당연히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AI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 반도체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을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 반도체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CPU와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는 GPU가 있어요. 이 두 개도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본래 CPU와 GPU는 본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 내용은 들어가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본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이 바로 AI 반도체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AI 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연산하는 반도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해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집어넣는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감소하겠죠. 여기서 AI 반도체의 두 가지 큰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전력 소모가 적다는 점, 그리고 생산 비용이 낮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전력 소모가 적다는 것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둘째는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 역시 기업의 마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AI 반도체가 더욱 각광받는 시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반도체는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좌측의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AI 반도체는 아직 얼마 되지 않는 초기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무려 6배 정도가 성장할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자료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내에서도 AI 반도체 비중은 2030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AI 반도체가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과 AI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SK그룹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 일단 좌측의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기사를 보면 이 ICT 연합이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한 곳은 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 사피온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SK그룹의 AI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수혜를 받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려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용, 즉 서버용 AI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데이터 센터용으로 AI 반도체가 쓰이다 보니까 서버용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용 AI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서버용 AI 반도체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인데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있고, 그리고 퓨리오사 AI, 오픈엣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대학이 참여를 했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ES 2022라는 큰 행사에서 SK그룹이 협의체 출범을 공식 선포를 했고, 그 협의체는 가장 먼저 서버용 AI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엄청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책과제도 SK텔레콤이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SK그룹이 만든 AI 반도체의 직접적인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봐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이 목록에서 상장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수혜주는 있어요. 바로 이 기업들의 투자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 성장성 높은 기업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비덴트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SK그룹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리고 혹은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셔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업종 혹은 기업의 생각을 읽으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확실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경제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